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릭TV 에릭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대출 관련해서 부동산 대출, 개인 신용 대출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쫀다, 뭐 대출이 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많은데 박연옥 실장님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치게 됐는데 대출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인터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하고 뭐 제한에 대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발표 후에 이제 실제로 체감하시기 어떠세요? 체감할 때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혹시 경매 대출에 영향이 있냐 없냐 문의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금융만 규제가 있어서 실거주하실 분들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뭐 2금융이나 뭐 보험사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네. 1금융에서 뭐 우리은행이나 네. 뭐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1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좀 있다. 네. 왜냐면 지금 은행에서 MCI, MCG 보증서를 아예 중단이 돼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방공제만큼 대출 금액이 한도가 빠질 거예요. 한도가? 네, 그래서 한도가 무주택이면 뭐 생애 최초면 시세 80 적용을 하되 거기서 이제 수도권이면 4,800, 서울이면 5,500, 경기도권이면은 뭐 2,800 지역도 있겠고요. 방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빠진다. 한도가? 일반 매매나 경락이나 한도가 좀 빠질 뿐이지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네. 경락으로 받았을 때도 한도가 좀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1금융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렇죠. 가능은 한데 그만큼 이제 한도는 조금 빠질 경향도 있고 그리고 DSR이 좀 강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받는 2금융, 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단인농협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네, 아직까지 영향이 없어요. 한도에도 영향이 없다? 네네네. 거기는 MCG, MCI 다 가능한 거고 아직까지? 2금융은요 MCG라는 보증서를 못 써요. 아, 2금융은 MCI로만 들어가는데 우리 2금융 쪽으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때 가계자금도 많이 하고 사업자 그렇죠, 대출도 사업자. 많이 하고 하니까 그건 아직은 영향이 없어요. 아직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뭐 상당히 자극적으로 막 대출이 안 나온다 막 이래버리니까 네.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입찰 오는 사람 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어차피 경락은 투자 목적이라 그렇죠. 그런 거 배제하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많이 있다. 큰 네네. 차이 못 느끼겠다. 네. 뭐 눈에 띄는 입찰자 수에는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낙찰 가격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래도 대출 발표 후에 낙찰 가격이 뭐 많지는 않아도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금융 규제가 심하다 보고 뭐 그러니까는 움츠리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물건 좋으면은 또 그렇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물건 좋으면 네, 결론은 물건 네. 좋으면 많이 들어온다. 네, 네. 지금은 되게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위축된 상황인 것 네, 같다. 네. 스트레스 DSR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DSR은 대출 상환 비율인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가상금리를 더 플러스를 시켜줘요. 1금융에서.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DSR이 다 나와요. 그쵸.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4.5%인데 여기다가 1%라는 금리를 더 가산하는 그 금리 프로테이즈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금리를 더 가산을 해서 DSR을 확인을 해요. 강화되게 보게끔 가상금리가 더 적용이 된다. 결국엔 한도가 주는 거네 또. 네, 한도가 줄어들 수 있죠. 더 추가로 금리를 가산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 사람도 더 DSR이 안 맞을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는 한도 1금융권에서 네네네. 1금융에서 대출 받았을 네, 때 네, 네. 한도가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네. 결국에 이런 정책들이 1금융권이 타겟으로 해서 대출을 좀 줄이겠다는 이런 목표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2금융으로 몰리게 되면 또 2금융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봐야 그치. 될 것 같아요. 또 2금융에 갑자기 많이 몰리면 맞아요. 또 네. 규제가 나올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없는데. 네. 결론은 주택수가 뭐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경락
대출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 네,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1금융만 피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1금융만 피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신탁대출도 문제 없는 거고. 네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고 전세입자를 구할 때 전세대출에는 좀 영향이 있나요? 전세대출도 괜찮아요. 전세대출도 문제 없고. 네,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라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되고 전세대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쵸. 신혼부부 전세도 있고 기타 등등 아, 되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소득도 없다. 근데 나는 이런 대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안심전세라고도 있기 때문에 안심전세, 그쵸. 예, 그런 거는 이제 소득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 금액 뭐 이런 걸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받으시면 되고 전세대출은 스트레스 DSR하고는 상관없으니 아. 그렇게 예전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DSR은 맞춰야 돼요. DSR을 맞춰야 되고. 네. 요즘에 저희가 사업자를 내면서 신탁대출하고 근저당 대출을 받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떤 차이고 비교하면 어떤 대출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업자 신탁은 MCI, MCG를 못 쓰니까 신탁으로 해서 방공제 없이 진행하는 게 신탁이고요. 그쵸. 근저당은 방공제를 해야 돼요. 아, 방공제를? 네, 원래 사업자들은 MCI, MCG를 못 써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꼭 방공제가 들어가는데 방공제를 하다 보면 한도가 너무 한도가 많이 그쵸. 빠지니 신탁을 이용해서 사업자 신탁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한도 차이다. 그렇죠. 이율이나 이런 조건들은 어때요? 이율은 신탁이나 근저당이랑 거진 똑같아요. 아, 네, 똑같은데 한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한도 차이로? 네. 그러면은 뭐 한도 때문이라면은 그냥 신탁 대출 받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매도한다고 하면 신탁 대출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전세를 두신다 그러면은 전세 세입자가 또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신탁이 껴있으면 아무래도 제재가 제재가 맞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월세일 때는 보증금을 좀 약하게 받는 거 그렇죠. 네, 이런 형식으로 많이 가셔요. 요즘에도 신탁 대출 한도는 뭐 거의 80에서 몇 프로 정도 나오죠? 다양하게 있는데 매매 사업자 신탁으로 했을 때는 뭐 감정가의 6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80%의 방공제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것도 신탁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좀 조건이 다양해요. 조건이,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매매 사업자 신탁은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90, 90. 둘 중에 낮은 거. 낙찰률이 낮으면 그렇죠. 많이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낮으면 네. 예, 한도가 막 거의 9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단기에 매도하실 경우에는 예, 참 유리한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신탁 대출을 받았는데 85%까지 나와서 잘 받으셨어요? 85%까지 나와서 단기 매도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매매 사업자는 물건 몇 개까지 대출이 되는지 그런 것도 있나요? 매매 사업자는 그 DSR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뭐 몇 건이라는 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만약에 부채가 많은 사람이 또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는 이전의 상환 능력을 따지거든요. 네. DSR은 안 따지지만 이전의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억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또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규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몇 건이라는 규제는 없어요. 사업자 얼마 안 낸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네, 신규 사업자도 가능해요. 네, 신규 사업자도 가능한 거고 또 은행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또 그거를 찾아내주시는 게 또 네. 역할인 거고 그렇죠? 네.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도 많이 한다던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전자상거래는? 연말로 가면은 뭐 대출이 좀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약간 또 P2P 대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